네, 끝내주는 경제 이광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란 공격이 5주면은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차츰 길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전선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금방 끝날 것 같았지만 지금 몇 년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이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우리 한국 주식시장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호르무즈 해협은 향후 봉쇄될 것인지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만 구독자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제 곧 넘었을 것 같은데 우리 슬로우 뉴스의 이정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쟁이 그 4, 5주 만에 끝날 거라고 했는데 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쉽게 안 끝나는 거죠? 사실 이제 그 트럼프 오판이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할 때는 기습 작전을 벌였고 네. 한 시간 만에 다 끝나서 체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고립된 나라였다면 지금 이란은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란은 사실 이제 이 굉장히 지정학적인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고 여기서 지금 또 뒤에 보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점령을 하고 있으면 전 세계 그 석유 물동량이 20%를 지금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다가 이게 또 이제 오랫동안 미국과 싸워왔잖아요. 싸웠고 보시면 이제 그 지하에 그 무기 수장고가 많아서 이 첨단 그 감시 장비를 갖추고 있는 미국조차도 그 모든 걸 다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나올지 알 수 없고 계속해서 이제 그 주요 군사시설을 이미 작년에 많이 파괴했고요. 파괴했고 핵시설 다 무력화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어디서 지금 무기가 나온지 지하의 거대한 창고들을 다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저는 이제 뉴욕 증시를 보고는 이게 이제 뉴욕 3대 그 지수인데요. 보면 거의 4% 가까이 폭락을 했다가 3.5% 이상 폭락했다가 또 금방 반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장이 빠르게 좀 자리 잡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미국 시장이 좀 비교적 크게 폭락했다가 좀 안정된 것과 달리 한국 시장에서 이제 그 낙폭이 컸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6,307까지 갔었는데 지금 오늘 5,094까지 1000포인트 정도 빠졌네요. 네, 1,200% 가까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뭐 패닉 상태일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국은 여전히 이제 이 주가 상승 상당 부분이 AI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피지컬 AI 등등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내수 위축이 우려가 되고 특히 에너지 가격 급등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한국의 이제 그 급등했던 지난 몇 달 상황과는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올해 들어 이제 투자자들 순매수 이 3대 기관과 개인과 외국인 그 이 투자자별 순매수를 봤더니 이게 누적입니다. 이제 단위는 주고요. 파란색이 위에 있는 게 개인이고 개인이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34조 원어치를 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한 20조 원 정도 팔았고요. 외국인이 녹색입니다. 녹색인가요? 녹색입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16조 원 정도 팔았으니까 이게 보면 이제 한 5천을 넘어가면서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이제 좀 주식을 팔면서 좀 기회를 본 반면에 개인들은 강한 신뢰가 있었죠. 그래서 계속 주식을 사면서 6천까지 밀어 올렸는데 이 글로벌 변수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잠깐 주춤한 상태이고요. 뒤에 보겠지만 이게 이제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아까 처음에 물어보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단기전에 끝날 거다. 그리고 트럼프가 처음에 이제 뭐 4주에서 5주 정도 걸릴 거다라고 했다가 어제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그 발언 때문에 아까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던 거죠. 근데 야 이게 길어질 수도 있겠다. 트럼프가 사실 무모하게 전쟁을 벌였다가 이거 이 트럼프가 자칫 여기에 이제 그 늪에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관세 협상도 지금 그 불법으로 판정이 났고요. 그리고 지지율은 20% 가까이 떨어진 상태고 게다가 또 올해 중간 선거가 있는데 중간 선거도 지금 지지율을 이면 폭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다가 이 전쟁을 제가 전쟁을 끝내겠다. 또 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고 했으면서도 지금 전쟁을 계속 키우고 있는 데다가
그렇게 또 조지 부시를 그 공격을 했으면서 전 대통령을 비난했으면서 어떻게 보면 조지 부시 대통령보다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지금 그 이 어려운 전쟁에 끼어드는 데다가 이걸 트럼프가 이걸 조기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또 이제 하메이니를 바로 그 사살을 했기 때문에 폭사를 시켰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난 며칠 상황은 이거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란의 반격이 예상보다 강력한가요? 왜 네. 이렇게 그 장기전을 보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전쟁 양상이 게임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하던데요.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이란이 공격을 받으니까 이걸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제 파란색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위쪽이 이란이죠. 이란을 공격한 그림이고요. 파란색 점이 이제 이란을 공격받은 곳이고 이란이 영뚱하게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와 빨간색 점이 이제 이란이 공격한 곳입니다. UAE, 아랍에미리트연합, 그리고 카타르, 바레인, 오만까지 이 지금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바그다드만에 있는 모든 걸프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모든 그 중동 국가를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아마 속보 들으면서 왜 이란이 두바이를 공격하나 두바이 호텔 버즈알 아랍이나 그 호텔까지 지금 공격해서 뭐 불바다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 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석유를 수출 못하면 아무도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존 밀러 전 미국 해군 사령관이 이런 말했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우리가 석유를 팔 수 없다면 누구도 팔 수 없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사실 그 반대말도 사실이고 누구도 팔 수 없다면 이란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란은 지금 완전히 물귀신 작전으로 우리를 공격했으니까 전 세계 석유를 멈춰버리겠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실 깽판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이 호르무즈 해협 다들 보셨겠지만 이 아주 좁은 만역이죠. 이게 폭이 33km밖에 안 돼가지고 과거에 이란과 이라크가 싸울 때 그때는 이제 이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이니까 여기서 그때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여기에 그 엄청난 규모의 이 어뢰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이란과 이라크 싸움이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됐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끼어들은 상황이고 지금 5,000개의 그 어뢰를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5,000개 어뢰를 만약에 이란이 작정하고 바다에 풀어버린다면 지금 어뢰를 제거하는 선박이 또 한국에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여기 도착하는데도 며칠 걸릴 거고요. 지금 최소한 이걸 이제 어뢰를 풀게 되면 해결하는데 7일 이상이 걸릴 거고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이슈가 좀 장기화될 텐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걸 단기간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이란이 이 판을 키우고 있는데 아까 이 그림 보셨다시피 지금 두바이나 이제 아까 바레인이나 그 아랍에미리트 미국 가까운 나라들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죠. 아까 폭격받은 곳이 그곳에 이제 방공망을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석고 쏘기라고 하는데 옛날 같으면 미사일을 막 그 10발, 20발 쐈겠죠. 근데 지금은 500발, 1000발씩 쏘는데 그러니까 돈을 아끼지 않고 쏘는 거죠. 쏘면 미국의 이 방공망이 거의 90%를 방어를 한다고 하는데 100발을 쏴서 90% 방어하면 10발이 맞는 거죠. 예. 근데 1000발을 쏘면은 100발이나 맞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물량 공세를 하면 아무리 그 방공망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막을 수가 없고 그래서 어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이제 전쟁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죠. 이제 아주 드물게 뚫고 들어오는 미사일을 스쿼터라고 부른다. 원래는 이제 이걸 리커라고 이제 새 들어온다란 말인데 스쿼터란 말은 이제 자꾸 비집고 들어왔다라는 표현인데 왜 리커라고 하지 않고 스쿼터라고 했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피해를 좀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담긴 표현인데 이거 자체가 이미 방공망이 뚫려 있다. 예.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과 네. 마찬가지로 이 드론이 또 여기서도 떠오르고 네네.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꿨는데 5만 달러짜리 드론이 막 수십억 원 하는 지금 미사일을 지금 맞습니다. 위협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이 봤던 사실 놀라운 새로운 게임의 양상인데요. 그 어제도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200만 원짜리 DJI 중국산 드론을 대거 사가지고 그걸 전쟁 무기로 바꿔서 수천 개의 드론을 한꺼번에 쏘기도 하고요. 그 드론들이 수조 원이 하는 그 스텔스기를 폭파시키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이 융단 폭격 중에 이 5만 달러짜리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하나요? 그게 군사 무기로 치면 비싸진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폭을 시킬 수 있는 드론이고 이게 무려
이 비행거리가 2,00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바그다드 만에 있는 웬만한 나라들을 다 공격할 수 있는 정도인데다 비싸지 않은데 이걸 하나를 요격시키려면 400만 달러짜리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사일이 한 방에 맞는 것도 아니라서 여러 대를 또 쏘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5만 달러짜리 드론을 한 100대 보내면 이 400만 달러짜리 드론을 또 수백 발을 쏘아야 되는데 완전히 비대칭인데다가 이게 요격이 100%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월스트리트저널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데 양쪽 다 이게 전쟁 무기가 바닥에 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데 이 미국이 천조국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엄청난 국방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실제로 이런 미사일을 쏟아붓는 이런 전쟁에서는 실제로 무기가 바닥나서 싸움을 더 오래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빨리 이게 떨어지느냐 그걸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이게 이제 아까 4주에서 5주 더 이상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떨어지더라도 이 지하에 또 숨겨둔 무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전쟁이 꽤 길어질 수도 있다. 길어지면 결국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이 전 세계 물동량이 다 멈추게 되는.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네. 아까 잠시 나왔었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은 지금 어떤가요? 지금 이제 이미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왔던 그림인데요. 위에가 이제 걸프만으로 들어오는 배, 아래가 나가는 배입니다. 이 가운데 점선이 이제 그날 이란 공격한 기점인데 완전히 거의 끊기다시피 그러니까 예. 물동량이 완전히 이제 멈춰 있는. 사실상 물동량이 네. 멈춘 상태예요. 하루 이제 30대 정도 왔다 갔다 하다 지금 이제 뭐 한두 대 왔다 갔다 할까 하긴 뭐 말까. 두바이 지금 공항도 지금 폐쇄된 공항도 상태니까. 폐쇄된 상태고 완전히 지금 멈춰 있는 상태라서 그럼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면 유가가 급등을 하겠죠. 급등을 그럼 할 이제 것이고. 유가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가도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게 또 재밌는 게 과거 전쟁 우리 이라크 전쟁이나 그럴 때 보면 과거 전쟁 때는 이제 유가가 사실 막 150% 가까이 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외로 지금 보면 이게 좀 양상이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게 왜 유가가 진짜 폭등하지 않죠? 유가가 오르긴 올랐지만 우리 이제 한 60달러 수준에서 지난 며칠 사이에 80달러까지 올랐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100달러 안 넘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동의 전쟁이 나면 유가가 폭등할 거다라는 예상은 일단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다. 이 말은 이게 굉장히 글로벌리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과거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세계적으로 석유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죠. 우리 재생에너지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우리 계속 다뤘지만 AI 열풍이라든가 이제 그런 이 전기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기본적으로 원천 에너지가 석유를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로 발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공업용으로 쓰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원은 한국은 이제 이 석탄, LNG, 그다음 원전 3대 3대 3 비율이고 그런데다가 이 한때 미국이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었는데 지금은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으로 바뀌었고요. 예.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세일가스 등 하면서 미국이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자체적으로 미국의 석유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지금 미국이 세계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트럼프의 계산 중에 이런 것도 있을 거다. 우리가 이란을 때려도 석유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거다. 글로벌하게 경제 충격이 크지 않을 거다라는 조언을 누군가 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중동에 석유를 팔지 않으면 우리가 석유를 팔 수 있다라는 계산도 깔려 있을 거고 또 트럼프는 또 미국의 석유와 LNG를 계속 팔려고 하죠. 한국에도 지금 LNG 사려고 하고 또 알래스카 LNG를 개발한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패권을 미국이 좀 쥐고 가려는 그런 의도도 깔려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중동 전문가 또 인터뷰를 해보니까 미국이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란이 오랫동안 경제 봉쇄 때문에 오랫동안 견디지 못할 거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란 자체가 인구가 이미 6천만을 넘어가고 굉장히 넓은 땅이고 오랫동안 대치했기 때문에 무기가 많을 거다. 이래서 오히려 생각보다는 길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측도 하는데 그건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미군이 이미 6명이나 사망한 상태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며칠 전에 지상군 투입에 울렁증은 없다라고 말을 한 거는 이게 지금 이제 이 공습 몇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사실 이게 베네수엘라하고 마두로하고 좀 다릅니다. 마두로를 제거하면 압도적인 이 독재자를 제거하면서
완전 그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란이 후계자를 선임하는 그 선거를 할 거고요. 할 거고 그 과정에서 강경파가 득세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예. 거고 강경파가 득세하면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란의 지하에 있는 무기고를 가지고 계속해서 산발적인 공격을 할 거란 거죠. 이걸 완전히 그 뭐 이렇게 박멸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제 이란의 저항이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이 토머스 프리드먼 그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유명한 분인데 이 트럼프가 몰락해가던 이란 정권에 구명조끼를 던져줬다. 이미 작년 6월에 이스라엘에게 두들겨 맞고도 제대로 반격하지 못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부에서 그 저항 시위가 일어났었는데 오히려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란이 결속하게 되고 또 강경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오히려 이제 더 상황이 길어질 수도 있다. 이 마가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마가 강력한 이제 이 트럼프 지지자들조차도 지금 트럼프 이스타라고 전쟁을 중단하겠다고 했으면서 이렇게 이 어떤 이제 그 보수에서는 전쟁을 지지하지만 이 전쟁 이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지도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 로마 제국과 1000년 동안 경쟁을 한 게 페르시아 제국의 본고향이 네. 이란인데요. 이란 다음으로 피해를 보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평이 많이 있는데 중국은 이란의 그렇습니다. 동맹이기도 하죠. 네네. 중국은 현재 어떤 피해를 보고 있나요? 중국은 사실은 이제 이란에서 가장 많이 석유를 수입한 나라였고요. 그 중국이 또 재미있는 게 세계에서 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면서 여전히 또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란은 또 경제 제재를 받았잖아요. 이제 세계적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 중국이 또 뒤에서 이란을 많이 도와줬고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90%를 중국이 또 사줬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중국이 뭐 이렇게 전체 수출하는 원유 중에 이란 비중이 1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이란에서 석유 수출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당장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거다. 또 러시아에서 또 수입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이미 그런 부분에 이제 리스크를 분산하기도 했고요. 또 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그 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지역에서 또 투자를 다각화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중국이 또 이렇게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서 이 제3세계 국가들 또 이렇게 중동의 다른 국가들에도 여러 개 그 선을 뻗쳐놨기 때문에 이 이란의 우방국이라고 하지만 이란 말고도 여전히 다른 수단이 많이 있고요. 우리 베네수엘라 공격했을 때 또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제일 많이 사준 나라가 또 중국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트럼프는 아마 그런 고려도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치고 이란을 치면 중국이 타격을 받을 거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중국은 이미 그 에너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그 오히려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은 오히려 이걸 좀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중국 지금 이 트럼프가 이란에 지금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는데 모든 전쟁 그동안 비축 무기들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걸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고 있을 거다. 왜냐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했던 게 지금 D-Day가 내년 2027년인데 지금 만약에 무기가 떨어지면 이 동아시아 한국이나 뭐 괌에서 무기를 가지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전력 물자가 줄어드는 건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해진다는 이야기 될 거고 물론 그게 빠르게 채울 수도 있지만 중국이 엉뚱한 데서 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건 미국이 엉뚱한 데 에너지를 소모하는 건 중국 입장에서 좀 지켜보면서 이렇게 오히려 기회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그 카드도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 미사일 등 이제 전략 물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또 한편 리스크일 측면도 있겠네요, 그죠?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스크루플레이션이라는 요새 새로운 용어들이 엄청 많이 등장하는데 네. 이건 뭔가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우려스러운 건 이렇게 이제 사실 그 AI 혁명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다.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어떤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생산성 혁신 그리고 경제 구조가 바뀐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트럼프의 전쟁 자체가 많은 걸 바꿔놓고 있죠. 그래서 스크루플레이션이라는 건 스크루 이 쥐어 짜다는 거고요. 그 마른 행주를 쥐어 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회복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 물가는 오르고 소비는 위축되면서 이게 그러니까 한국의 반도체 수출하고는 좀 다른 양상.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동안 새로운 성장에 대한 기대, 새로운 경제에 대한 그 기대가 좀 꺾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이 트럼프의 무모한 전쟁이 경기 회복을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유가가 만약에 $100를 넘기지 않겠지만 유가 $100를 넘기면
최근 분석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 0.3% 포인트, 물가 상승률이 1.1% 포인트 정도 오를 거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이렇게 이제 타격을 받게 되면 한국도 아무리 이제 새로운 경제 쪽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AI 혁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 위축이라든가 타격을 전반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한국하고 일본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약 93%의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중동에서 오는 게 한 67% 되니까 네네. 어쨌든 에너지 위기를 잘 대응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종식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쟁이 지금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 보면 어때요? 트럼프가 사실은 그동안 뭐 약속을 안 지키거나 말을 바꾼 게 여러 가지 있는데 한때 뭐 노벨 평화상을 받겠다고 굉장히 욕심을 부렸고 심지어 그 마차도의 노벨 평화상을 뭐 빼앗아가다시피 해서 뭐 넘겨받기도 했죠. 그런데 사실 뭐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지 못했고요. 새로 또 전쟁을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기도 했고 실제로도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국지적인 전쟁들을 트럼프가 개입을 했거나 오히려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지금 뭐 더 확전이 됐고요.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세르비아,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 그다음에 태국 캄보디아, 그다음에 이집트 에티오피아, 뭐 루안다 등등에서 계속해서 판을 키우면서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 독립된 전쟁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거나 아니면 이게 중국이 가져가거나 러시아가 더 끼어들게 되면 정말 제3차 대전을 이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제 어떤 언론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가 모여서 뽑든지 뭔 수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지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가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들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이제 투자 조언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들 주가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고 했고 우리 끝내준 경제에서 계속 다뤘던 것처럼. 코스피는 또 MSCI 지수 편집이 6월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가 전망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뭐 다른 나라 전쟁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단 반도체 경기 그다음에 반도체 수급은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여전히 이익 예측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서 코스피 전망은 아직 여전히 좋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분할 매수를 하거나 오히려 이제 그동안 포모에 시달렸던 분들은 이런 기회를 좀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오히려 좀 꽤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멀리 보고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지금 만약에 이 저점 매수에 들어가다 하더라도 저점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요. 다만 이제 이 트럼프의 무모한 전쟁이 세계 경제를 굉장히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당장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수 있지만 한국 경제 전반은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른바 K자형 성장처럼 양극화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충분히 유의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쟁은 멀리서 벌어지는 것 같지만은 주가 하락으로 그다음에 유가 상승으로 환율 불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 정부도 대책회의와 비상근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 함께 이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이 위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위기, 에너지를 93% 수입하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